자, 어쨌든 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이 메커니즘을 다시 그리는 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그려놓고 좀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이거 메커니즘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해서 조금 메커니즘에서 좀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요 견해, 그러니까 심의식의 중첩 과정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첫째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식에서 심으로 그리고 가래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호가 되겠죠. 뭐 요건 하여간 내적인 이야기고 이럴 때에 여기에 각각의 왜곡이 있다라는 걸 보았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태를 싣고 욕탐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색상학 미적법 육외입처가 외입처 자체로 인식되지를 못하고 무명의 요소, 욕탐, 요 탐이라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곡이 된다라고 알죠. 요 왜곡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니미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식을 새끼치는데 새끼쳐진 식이 몸통이 뭐냐 하면 외입처를 아는 거지 뭐 대상을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상을 대상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왜?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니미타 상태로 대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외입처의 알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니미타에 대한 알미죠. 요 얘기 지난주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사실은 어때요? 니미타라고 하는 것에 의한 한 단계의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2차 인식에서 상이 병들어가지고 간섭한다라는 요거 때문에 탐진, 병든 상은 번뇌,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 그래서 탐진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랬을 때 대표적으로 탐이라는 말을 쓰면서 2차 인식에 의해서 알미 완성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새끼 젖은 식은 외입처의 알미지만 사실은 니미타의 알미다. 그리고 2차 인식에서 느낌에 대한 분별 과정에 병든 상, 번뇌가 간섭해가지고 느낌에 대한 알미, 탐진, 무명이라고 하는 왜곡 상태로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식 과정의 끝은 외입처에 대한 암과 느낌에 대한 암. 그래서 암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래서 우리가 요 식하고 요 심하고가 몸통이 다릅니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보면 요 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식은 니미타에 왜곡되었다 라고 할 때 이 심, 찌따는 탐의 왜곡, 탐진치를 이제 대표하는 말이죠. 탐에 왜곡된 거죠. 그런가 하면 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찌따, 요 마음이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데 위따까 이래가지고 이 외적인 활동성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삶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찌따라는 요 마음은 내적인 활동성도 갖는 거죠. 내적인 활동성이 뭐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그 결과로 난디, 즐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 심이 즐김과 함께한 상태를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래라고 하는 요 상태는 어떻게 돼요? 난디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왜곡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중심 개념으로 본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3중의 왜곡 상태입니다. 요거
핵심으로 본 거죠. 지난주에 제가 쳐다보니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요거 하나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 탐과 난디라는 것은 언제 생겨나는 왜곡이죠? 요거는 어쨌거나 현재 생겨난 거죠. 현재의 2차 인식과 찌따의 내적 활동 요거잖아요. 요 니미따라는 것은 니미따라고 하는 요 왜곡은 물론 생기는 건 지금이겠지만 무엇 때문에 니미따가 돼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 요 욕탐 때문에 니미따가 되잖아. 그러니까 시기 니미따라고 하는 왜곡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과거의 영향이죠. 요 개념. 과거의 영향에서 1차적으로 니미따라고 하는 왜곡이 있고 그 상태에서 현재가 탐과 난디라고 하는 이중적인 왜곡을 또 만들어서 결국은 합해가지고 삼중의 왜곡이 있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이거 지난주 수업의 가장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난 수업에서 뭘 봤나요? 우리가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을 원숭이를 들어가지고 비유하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원숭이가 정글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쫙 가다가 새로운 나뭇가지를 딱 옮겨 잡는 요때 놓고 잡는 게 아니라 잡고 놓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 그러니까 어느 시간만큼은 원숭이는 양손을 다 붙잡고 있는 데가 있는 거죠. 그죠? 양쪽을 다 붙잡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첩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중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나요? 기본적으로 만호가 대상을 감각해서 식을 만들면 식이 생겨났으니까 만호는 이제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비켜주지 않고 삼사화합 촉 해가지고 느낌을 만드는 데까지 만호가 같이 가잖아. 이 영역은 의와 식이 함께하는 상태죠. 요거 중첩되어 있다고. 그런가 하면 식과 심은 어때요? 요 2차 인식이라는 걸 놓고 요게 어디까지가 인식일까라고 보면 인식은 기본적으로 1차 인식에서 생겨난 네이처, 니비타에 대한 알하고 2차 인식에서 느낌에 대한 알으로 탐진치 해가지고 A 더하기 B의 알미 느낌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가 인식인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행위의 출발은 어디부터일까? 라고 하면 행위는 요렇게 생겨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찢다가 시작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경전은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 상이 간섭하는 여기부터 병든상, 번뇌가 간섭하는 여기부터 경전은 행위의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식과 심은 아예 몸통을 같이 하는 중첩 상태예요. 요거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의와 식의 중첩, 식과 심의 중첩까지가 설명되고 나니까 이제 식과 의는 어떠한 중첩 관계를 보여줄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찌따의 외적 활동이 양갈래 길로 갔다가 모여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윗다가 대상한테로 그러니까 바뀌니까 이제 자기 내면을 넘어서서 밖으로 대상한테로 성큼 다가서는 윗다가 이렇게 생각 그러지만 그러니까 대상한테로 이제 찢다가 접근하는 요 윗다가에 이어서 의도와 기대와 지향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 만호의 행위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만호의 행위 중에는 견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견해가 씨앗이 된다라고 해서 사유보다 좀 더 아래쪽에서 사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견해가 자리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 견해는 그럼 어디서 생긴 걸까? 라고 할 때
벽돌로 된 강단경 뭐 이런 경전들이 순서를 그렇게 말해주죠. 윗닦아 앞에서 견해가 출발해오는. 그래가지고 요것도 어때요? 찢다가 보면 견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찢다는 끝나야 될 것 같아. 만호의 행위, 만호에 속하는 견해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끝나질 않고 윗닦아 찢다나 빠따나 빠니디 요 과정을. 여기는 똑같이 뭐 식 만들고 자기 일을 가듯이 견해 만들고 자기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야. 요런 중첩에 의해서 견해를 우리가 이해를 했죠. 뭐 지난주에 이런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진짜 참 좀 어렵기도 하지만 진짜 경전이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공부가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떤가요? 자, 찢다의 활동에 의해서 견해와 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견해를 씨앗으로 영향받은 사유가 어쨌든 요거는 이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이게 남한테 전달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라고 하는 요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따져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100% 몸과 말의 행위로 적극적으로 실천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글쎄 한 절반쯤이나 드러날까? 그냥 생각만 하다 말기도 해. 나쁘면 적극적이지 않지만 좋게 보면 아주 신중해. 뭐 이런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지 100%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무언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 요거죠. 그거 욕탐이라고 하는 거죠. 참다. 원래는 이제 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우리가 이런 왜곡의 과정이다 보니까 탐진치, 탐이 함께한다라고 해서 참다라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 욕탐이라는 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그러니까 생각을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주는 거죠. 그리고 요 참다는 특별한 성격을 하나 가지죠.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쭉 전개되고 있는데 요 참다라가 욕탐만이 유독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을 시키지만 한쪽으로는 삶의 시작자리인 1차 인식으로 무명의 요소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와서 간섭을 하죠. 요거 어떻게 해요? 양방향성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양방향성을 갖는데 어떤 양방향성이냐 하니 여기서 쭉 시작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요게 돌아갔다라고 할 때는 이게 N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요게 간섭할 때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 이렇게 요렇게 삶이 진행되는 거지 뭐. 따지자면 미래인 거예요. 그죠? 요걸 현재라고 놓으면 돌아왔을 때는 미래요. 요거를 현재라고 놓으면 N은 과거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욕탐, 참다라가가 양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 이전인 과거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 과거를 싣고 현재로서 인식작용에 참여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보았죠. 바로 욕탐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삶의 연속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한순간 살았으니까 고다는 어떻게 새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바로요. 참다라가에 의해서 과거를 싣고 와서 현재에 참여를 해. 과거가 곧 현재예요. 이렇게 삶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개념을 요 욕탐 참다라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어쨌든 뭐 이제 그 욕탐을 주목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삶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흘러오는 삶은 이제 만호의 행위가 욕탐에 의해서 부추겨지면 몸과 발의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신구의 삼업 이렇게 업을 짓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또 경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예요? 신구의 삼업을 짓는데 어쨌든 번뇌 탐으로부터 시작하잖아. 행위가 오염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염된 행위는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우리 존재경이라는 경전을 알죠. 부처님이 욕계의 보를 초래할 업을 지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라고 하는 식이 머문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요 머문 식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가지고 식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잖아요. 그 중에 식온에 더해져 쌓여가지고 식을 바꾼다. 요게 이제 뭐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 식과 명색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몸은 100년짜리인데 식은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아. 이것 때문에 죽고 나면 또 태어나야 한다. 태어나면 또 다시 늙고 병들면 반복한다라는 유해하는 삶을 알려주잖아요. 자, 이랬을 때 오늘 주제 한 가지는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식이 머문다라고 했는데 이게 식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경전은 이거 사실은 상이라고 하는 요것도 색수산인지 오온에 속하는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무덕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쌓여 있는 거요. 이것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식이 머물러서 저기가 쌓여가듯이 상도 쌓여진다. 이때 경전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무는 것과 동시에 상도 함께 잠재를 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자, 상이 잠재한다라는 요것을 일단 경전 하나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한 장짜리 있죠. 상의 잠재와 식의 머금의 조건 그랬어요. 자, 의도경, 그 밑에 경전을 읽어볼게요. 12번 상주도의 38번 경입니다. 의도경 1번.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사유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하면 그것은 식이 머무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을 때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게 된다.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게 되면 내생의 노사, 수비, 고분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요게 제일 아래줄에 보시면 요 페이지 제일 아래줄에 보면 이제 원어가 한 줄 나와 있죠. 원어 보면 사와티에서고 얀자 빛가외 째떼띠 얀자 빡까빼띠 얀자 아누세띠 이랬는데 뭐 여기서 야라는 건 이제 관계대명사예요. 째떼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의도하다, 어쨌든 찢다의 행위 요 부분을 말해요. 여기 우리 요 찢다나 있잖아요. 요 찢다나의 동사형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째떼띠 의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째따나라고 하는 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요만큼을 그냥 포괄해서 말한다 할까요? 밑닦아까지를 포괄해서 말한다 할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빠까빼띠 이랬는데 빠까빼띠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사유라고 하는 말 있죠. 사유가 이게 원어가 상까빠거든요. 상까빠인데 이게 사유하다 동사형이 되면 상까빼
빼띠가 돼요. 자, 상가 빼띠가 되면 요거 지금 여기 빠까 빼띠 의도경에서 나타난 빠까 빼띠하고 어때요? 까 빼띠는 같죠? 빠하고 상하고 적두어만 좀 달라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까빼띠라고 하는 요 단어의 적두어의 차이라는 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 요 사유의 영역, 만호의 행위 영역과 관련해서 까빼띠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요 부분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빠까페티가 나와 있는 게 없는 모양이죠? 빠까페티가 쓰인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봐도 그렇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일단은 까페티라고 하는 그 어근이 공통이다라는 데서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위치가 그런 거야. 째떼띠라고 해서 우리가 그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째따가 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있잖아. 의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요 자리고 이게 만호의 행위 영역으로 가서 상가빵 사유한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요. 그리고 양자 아누세띠 이랬어요. 아누세띠라는 말이 이제 잠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잠재한다라는 것으로서 상의 잠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째따나 째따의 외적 활동 영역도 있어. 근데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중생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의 영향을 받는. 왜? 째따 자체가 이제 탐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리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어 있는 요 상태거든. 요 상태에서 지금 외적인 활동 영역을 째떼띠라고 말했고 그게 만호로 연결되었을 때를 빠까빼띠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럴 때에 상이 잠재한 거야.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문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비구들이요.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사유하지 않지만 요거 뭐죠? 요 얘기죠. 요쪽 영역이 없어 요 얘기잖아. 없다라는 거 달리 말하면 탐의 영역에서 벗어났어 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떤 것을 사유하지 않지만 이랬어요. 마찬가지 빠까페티 요 사유의 영역에 중심으로의 왜곡이 오염이 없어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만일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하면 식이 머무는 조건이 된다. 자, 요거요. 표면에서부터 보면 만호의 행위의 영역이 먼저 제어가 됐어. 뭐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을 닦고 뭐 여러 가지 사념처 수행 이래가지고 표면의 영역에서의 수행에 의해서 일단 만호의 행위 영역이 먼저 정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찌따의 외적 행위 영역이 또한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문대.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단락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아. 요쪽 영역 없어. 사유하지 않아. 빠까페티도 없어. 그리고 잠재하지도 않으면 이랬어요. 이제 상도 잠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이 머무는 조건이 되지 않는데. 뭐 뒤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거고. 자, 그러면 요게요. 지금 의도경 1번에서는 상이 잠재한다거나 식이 머문다거나 하는 요거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이제 표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제 요 위에 써놓은 거 여기를 보자면 1번 째떼띠도 있고 2번
빠까페티도 있고 3번 아노제티도 있어. 그러면 식이 머물어. 2번 제테티도 없고 빠까페티도 없고 그런데도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물어. 그렇게 말했죠. 3번은 뭔가요? 제테티도 없고 빠까페티도 없고 상도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죠.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이 경전에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상의 뭐 중요성 뭐 상의 역할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부모님. 이 경전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식이 머문다. 자, 분명히 우리가 존재경을 통해서 알기를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오염된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때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되면 머무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는 제어했는데 행위는 제어됐다 그래도 무언가 나의 내면의 영역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식이 머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중생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아직까지 중생이란 얘기야.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 일단 보면 상이 잠재한다는 경우는 어쨌든 세 가지 경우로 보면 이 사유나 의도나 이런 게 없어도 상이 잠재하면 무조건 식은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장막이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상이 잠재한다는 것과 식이 머문다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거예요. 상이 잠재하지 않으면 식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하면 이게 동시라고 그러니까 소환되는 관계라고. 그런데 이게 어느 만큼 가면 상이 머물지 않아서 그러니까 상이 잠재하지 않아서 식이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를 가야 비로소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것일까? 이 개념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만호의 행위가 청정해져도 또는 찌따의 외적 활동의 영역까지가 청정해져도 상은 잠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죠. 지금 요 개념 분명히 많이 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요? 마음은 심의식 세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식이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하고 두 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식이라는 마음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야.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야. 그죠? 그런데요, 식이 몸과 함께하면 뭐예요? 의가 되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심이 몸과 함께 해도 역시 의라고. 그리고 여기 만호의 행위하고 요쪽 아디비서신의 요거를 연결해 주는 게 양방향성에 의해서 삶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찬다. 여기 있는 거죠. 찬다가 요걸 연결해 주고 있다고. 요렇게 마음이 설명되잖아요. 요걸 놓고 지금 따지고 보면 어때요? 1번 케이스는 뭐죠? 심이 몸으로 출발했어. 그래서 몸의 영역도 오염이 있고 찢다가 만호로 가는 요 영역도 오염이 있어. 이때는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러.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만호의 영역은 해결이 됐고 찢다가 만호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영역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상이 머문데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데 세 번째는 만호의 영역도 해결이 되고 찢다가 만호로 가는 그 과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상이 잠재하지 않아가지고 식이 잠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요거 만호의 영역과 찢다가 만호로 연결되는 과정까지 해결됐는데도 상이 잠재했다, 식이 머물렀다. 요거는 뭐예요? 이제 이거는 뭐 그림으로 그려주잖아. 심이 만호로 나아가기 그 이전의 이야기. 달리 말하면 뭐예요?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은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하지 않은 영역 또는 이제 몸과 함께하려고 외적으로 행위하기 이전의 영역 그 영역만 가지고도 아무리 표면에서 문제 해결이 됐다 그래도 그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거예요. 그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심과 식이라는 이 영역의 문제까지 풀어져야 상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잖아. 그러면요, 요거 이 3번 케이스. 3번 케이스는 요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호 쪽으로 뻗어나가기 이전 상태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잠재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거야. 요거 달리 말하면 뭘까요?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잖아. 이 빨간 박스, 그죠? 빨간 박스에서 찢다가 가래가 되어 있는 요 박스에서 출발해 있는 찢다의 외적 활동 영역의 문제를 풀었다. 만호의 영역의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찢다의 내적 활동 영역, 찢다로 살 거냐 가래로 살 거냐 요 영역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상이 잠재한다 요 얘기죠. 그 내면에 당연히 식의 영역에서 번뇌 때문에 탐이 생겨나는 요것도 함께 있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케이스 3번은 뭐예요? 상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외적인 영역은 이미 앞에서 해결됐고 마무리로 찢다의 내적 영역, 찢다의 내적 활동의 영역에서 난디를 만들지 않게 되었어.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았어. 그리고는 이것이 좀 더 뿌리 뽑는 과정으로 식의 영역에서 상의 번뇌를 뿌리 뽑았어. 번뇌를 다 부셔버렸어. 그럴 때 상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는 거죠. 삼칠번부님 좀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 안 됩니까? 뒤에 개인 교습합시다. 이러면 이해가 될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사념처 수행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가 성취되어가지고 이 고요함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 부분은 삼매의 힘에 의해서 제어가 됐어. 그리고 찢다가 만으로 향해 나가는 찢다의 외적 활동 영역도 삼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제어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버부님 질문 때문에 우리가 본 거지만 삼매가 삶의 완성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삼매에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요? 한 가지로는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정작 해야 될 일을 위한 토대를 갖추는 요걸로 아짜 땅 찌에또 상하다.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각각의 삶의 심화 과정에서 그래도 보는 능력을 향상하는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 높은 지혜로서 법의 윗바사를 한다. 요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실직현. 이제 비로소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형태로 연결이 돼줘야 바른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이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할 정도가 말하는 바른 삶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바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여실직현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실직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실직현하면 사마타 해가지고 가래를 찢다로 회복하는 일이 진행되잖아.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상의 2차 일식에 간섭하는 번뇌를 부수어서 탐진치를 뿌리 뽑는 요게 진행되잖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최후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여기 찢다든 가래든 여기는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몸과 함께하는 만으로 나아가기 이전이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도 이건 이제 우리의 경이 알려주는 거죠. 밖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래도 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먹는데 요거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그 문제를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겉에 거는 이미 풀어졌고 산영처, 삼매 이래가지고 이미 풀어졌고 이제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요 내면의 문제를 푸는 거지 뭐. 그죠? 요거 사마타잖아, 그지? 가래를 찢다고 되돌리는. 그리고 삼매에서 나와도 탐진치가 다시 가래로 만들지 않도록 제어하는 거 윗바사나잖아.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몸으로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 연결되기 이전에 심과 식이라는 두 마음,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에 의해 가지고 상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때 이 심의 문제를 푸는 거 사마타, 식의 문제를 푸는 거 윗바사나. 요거잖아. 그죠?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알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요 의도경을 우리 카페에 타자치면서 무언가 하여간 상이 잠재한다라는 데에서의 어떤 차별성, 차등적인 요거를 발견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여러분 이 설명 오늘 처음 듣죠? 이제 좀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런 설명이 사실은 참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도경에 의해서 설명되는 케이스 1, 2, 3 요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약간 제가 여기서 아까 이제 노부부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사건, 식이 머무는 만큼 우리는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 머무느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이러한 삶의 향상은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식이 머물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식이 머물지 않으려면 이게 그냥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가 청정하면 요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왜 저기 10업을 말할 때 보면 10악업이 있잖아요.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10선업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준다고. 봐보니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삶을 지어하면 우리도 사실은
더 이상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삶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0선업 짓는 요거 가지고 삶이 완성됐다 하지는 못하죠.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려줘요. 10선업에 두 가지가 있대. 한 가지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10선업이야. 우리처럼 아직까지 삶을 완성해서 아란에 도달은 못했어도 그래도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역 불간탐 불진의 정견 이런 10선업을 지어가는 우리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 수준의 10선업은 아직까지 우리 내면에 즉 이 얘기야. 뭔가 말과 만원이 행위는 제어가 됐지만 이 내면에서 난디가 생겨나고 탐이 생겨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한테 그냥 있는 거야. 그 뿌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이병든 거, 바로 번뇌라고.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10선업이야. 근데 아라한은 어때요? 여러분 아라한 되면 업을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고 청정한 상태가 되면 행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업은 그냥 행위요. 그래서 아라한도 업을 지어요. 근데 아라한은 어떤 업을 짓느냐? 10선업을 짓는데 그 10선업의 등급이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인 거야. 몸과 말과 만으로는 똑같이 선업을 짓는데 그 선업의 내면으로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상이 병들미 완전히 치유되었어.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어. 탐진치가 뿌리 뽑혔어. 더 이상 중생의 삶을 반복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죠. 똑같이 10선업을 짓기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아라한은 똑같이 10선업을 짓기는 하는데 상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아. 해탈된 삶이거든. 그 차이가 뭐예요? 바로 형제는 번뇌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이러지만 지금 의도경이 설명해 주는 거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심과 식 요 영역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여기부터는 중생의 10선업의 영역인 거야. 요 내면의 문제까지가 완전히 해결되면 그때 비로소 아라한의 10선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노고보님 이제 좀 더 이해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 케이스 3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오늘 제가 이 경전을 설명하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이 애가 되는 이거는 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성이라고 스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잠깐만, 그게 뭐냐 하면 예. 이 심이라는 게 몸통이 뭐냐 하면 예.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거잖아. 이 심의 몸통이 뭐냐 하면 한면으로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웨이처의 암 아니면 니미타의 암이야. 예. 그 몸통에다가 2차 인식을 통해서 느낌에 대한 알미 탐지의 형태로 생겨났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더해졌잖아. 예. 찢다라는 요 마음의 몸통은 이미 웨이처의 알에다가 탐이라는 게 함께하고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탐이 내재된 것으로의 마음이요. 그래서 식하고 심의 차이가 뭐냐 하면 식은 웨이처의 암, 기껏해야 과거 때문에 생겨난 니미타의 왜곡인데 이게 현재를 살면서 탐을 만들어가지고 한 단계의 왜곡이 더 됐어. 식과 심의 차이죠. 그까지도 잠깐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버부님이 말씀하시는 심이 가지는 어떤 경향성 이런 것 때문에 가래가 되는 거. 예.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심이. 그러니까 아라한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탐이라는 것을 품고 있다고. 탐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심 자체가 이미 탐이라는 것과 탐을 몸통으로 삼고 있는 거니까 탐이 그러니까 찌따위 활동에는 탐이 작용을 해주는 거야. 그 부분이 지금 법무님 말씀하시는 심의 경향성 때문에 가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심이 벌써 이제 A 플러스 B의 상태로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활동성, 경향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은 난디를 만들어낼 그렇지.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기서 뭐 시기 어떻고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심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마저도 극복을 해버려야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그래, 시기 그 쌓이지 말이야. 않는다는 그 말인데 얘기죠. 이제 네. 제가 여기서 반복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심 자체를 놓고 따지면 지금 요 일이 삼매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삼매위에서 심 자체를 놓고 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사마타고 삼매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런 해탈 상태가 흔들리지 않으려니까 이 밑에서 결국은 가장 밑에 있는 번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그거 하는 게 밑바사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사마타 밑바사나에 의해서 번뇌가 해결되는 상황이 와야 상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 요 얘기죠. 오늘 뭐 요 얘기를 가장 중심에 좀 뒀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오늘 저기 10페이지 자리를 하나 드렸는데 이게 참 원래는 오늘 이거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대념 적용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다음 주부터 그래도 대념 적용 들어가는 건 아니야. 다음 주부터는 이게요 그 대념 적용을 직접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호흡을 보자 요거 시작하고 있으면 대념 적용이 이미 출발한 거거든. 대념 적용의 본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지금 요 공부가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지금 이제 대념 적용 해석을 위해 필요한 교리의 이해 가운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넘어선 거. 그래도 우리 꽤 많이 온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많이 했거든. 그러면 그 다음 단원이 뭐냐 하면 주제 3번, 그러니까 82쪽. 82쪽에서 주제 3,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와 수행 과정의 변곡점 이랬거든요. 요거 한 장 넘겨보면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공부거리가 많아서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내고 말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요 공부 난디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 나면 사실은 사문과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문과경이요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이거든. 사문 즉 출가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습니까?를 설명하는 경우인데 불교 안에서 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하는 경이라. 그리고 이 사문과경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 가지고 디가니까야 3권 중에 1권을 가득 채운다고. 사부니까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수행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정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좀 여러 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문과경은 아예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 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개념 적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고, 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깜짝 놀랄 일이 또 하나 있다. 제가 사실 못 풀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뭔 얘기할 때였지? 어머님이 양면했다 얘기했었잖아. 근데 제가 아니라고 다른 그랬지. 다른 거라 했죠. 요 사문과경이 설명되다 보면 제가 이제 풀었어. 그러니까 몸으로 해탈한 자하고 해해탈자하고
양면 해탈자 허브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풀어냈어요. 어쨌든 상응과경 D가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전체를 이해하고 가는 것이 하여간 수행의 중심입니다. 그거 좀 할 거고 오늘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 어때요? 이 그림상에서 보면 결국은 이렇게 그 출발해가는 요 자리 그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난디, 즐김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로 보면 식과 명색이 오온이야. 여기에 참다라가 요 무명의 요소가 이렇게 작용을 해주면 요게 취해요. 그래서 오치온이 되는 거야. 이 욕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욕탐이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탐이 없어져서 욕탐이 제거되면 취가 끊어지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행의 본질이 욕탐을 제어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오온이 욕탐 때문에 오치온이 되면 육네이처가 되어가지고 1차 인식에서 식을 만들고 그러면 2차 인식해서 심으로 탐진치까지 해서 심이 되잖아. 그러면 이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심의 내적인 활동성에 의해서 난디를 만들고 그 난디까지가 붙잡아주면 가래가 된다고. 그죠? 그리고 가래가 어쨌든 고진멸두사성제의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가래를 만드는 것이 시작하면서 봤지만 삼중의 왜곡이라는 것. 니미타라는 왜곡, 탐이라는 왜곡, 난디라는 왜곡. 삼중의 왜곡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 왜곡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니미타라는 말을 많이 쓰고 탐이라는 말이야 다 쓰는 말이죠. 근데 이 난디라고 하는 말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사실은 이 난디가 삶의 문제를 풀자, 수행하자라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요 난디를 제거하자. 그러니까 난디가 생겨나지 않으면 어때요? 가래가 아니라 찌따로 돌아가는 거잖아. 난디가 왜 생겨났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는 찌따의 내적 활동성 때문에 생겨났잖아. 난디를 생겨나지 못하게 해서 가래를 부수자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하면 되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생겨나는 난디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안 생겨난다고. 그죠? 난디가 소멸하는 거거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서 난디를 제거하는 거. 요거를 아까 우리 사마타 얘기할 때 뭐랬어요? 사마타는 여모, 이탐, 시네탈이었잖아. 이 여모라는 게 사마타 수행의 시작인 여모가 뭐냐 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지 않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말할 때도 바로 이 난디가 표면적으로 선배에 들어서 요거 산염적 수행에 의해서 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여실직연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출발 자리가 바로 난디 없애는 거라고.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상이 병들었어. 무상고부와 부정이라고 부르고 상나가정이라고 존재를 잘못 보는 경향성 요거 때문에 생겨났어. 요거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라도 상나가정이 아닌 무상고부와 부정이라고 하는 눈을 들이대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사마타 미파사나가 무엇을 조건으로 한다? 여실직연을 조건으로 한다. 여실직연은 무엇을 조건으로 한다? 바른 생명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는 거,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거요. 요런 데서부터 출발해왔다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려면 그게 사실은 항상 한 게 아니요. 계속되는 게 아니요. 무상한 거 변하는 거요. 요렇게 작용시켜줘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지금 올라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거꾸로 우리가 말하는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실직연 사바타 이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 어쨌든 난디가 있다는 거예요. 난디. 조금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좀 서둘러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난디를 이해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사문 박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봅시다. 자, 쭉 좀 읽어볼게요. 어쨌든 이 글의 제목은 난디입니다. 즐김. 난디, 영어로는 pleasure, joy, delight, craving 되죠. 1. 난디는 가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심의 내적 활동의 결과로 생겨나서 가래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가래는 난디와 탐이 함께한 식 또는 난디와 함께한 심인데 사성제의 고집성제입니다. 그랬어요. 요거 이런 이야기예요. 가래가 뭐냐 하면 난디와 함께한 거예요. 누가? 찢다가. 그죠? 찢다가 난디를 만들면 가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는 찢다 더하기 난디인 거예요. 그런데요, 요 찢다가 뭐죠? 찢다가 사실은 보면 식이라는 요 새끼 젖은 마음 더하기 탐이잖아. 쉼을 식 더하기 탐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가래라는 요거는요, 심 더하기 난디이지만 마찬가지로 식 더하기 탐 더하기 난디인 거예요. 요 말이 성립하죠? 요걸 놓고 이제 초전법령, 그러니까 전법령경에서 이렇게 정의해줘요. 그 밑에 있어요.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는 이와 같다.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까마의 가래, 요게 존재의 가래, 유해,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 무유해이다. 이랬어요. 요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반복하는 거지만 이 가래가 뭐라고요?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야. 그치? 괴로움의 원인이야.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하고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잖아. 그죠? 이 식이 머문다는 일을 좀 전에 봤지만 만호의 행위 영역이 제어되고 만호의 영역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제거되어도 어때요? 이 내면의 꼭대기에 있는 난디가 생겨나 있으면 식이 머물잖아. 아무리 표면이 제어됐다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난디에 의해서 가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거, 가래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의 상태만 가지고 표면의 행위가 아무리 제어돼도, 그죠? 행위가 제어되어도 삼매가 심화돼가지고 고요해졌어. 이래 해도 내면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난디 때문에 가래가 되었다. 이러면 식이 머문다고. 의도경이 그렇게 말해줬죠? 식이 머문다는 건 뭐예요? 하소 쌓이니까 명색이 출현해가지고 윤회하는 거잖아. 윤회한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죠. 가래라는 게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된 거예요. 의도경이 설명돼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즐김과 탐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뭔가요? 가래는 찢다 더하기 난디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식 더하기 탐 더하기 난디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식이 가래를 거꾸로 풀으면 이렇게 되죠. 식이 새끼 젖은 마음, 요 내 마음이 탐과 함께하고 난디와 함께하는 그 상태야.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누가
식이 난디와 탐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요거 좋은 뜻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 이랬는데 여기저기서 즐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 거의 그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가 오염된 그러한 상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이 그럼 명확하게 서죠. 그 다음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 난디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에 의해서 생겨나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 소멸합니다. 이거 제가 영오라는 개념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가잘라경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난디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을 통해서 소멸한다 라고 직접 정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난디의 분류. 이 난디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탐 이런 거 어때요? 탐이라는 거 욕탐, 색탐, 구색탐 이렇게 중생들이 수준에 맞춰서 있잖아요. 상이라는 것도 욕상, 색상, 구색상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난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례를 보여줄까? 라고 할 때 보면 속박경이라는 데서는 까마난디, 바와난디, 디티난디라고 해요. 까마, 바와 요거 뭐예요? 까마는 요께 요 얘기고 바와는 색계 구색계를 합쳐서 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견해라는 것이 또한 영향을 미쳐서 견해를 붙잡는다. 이런 개념도 있는 거고요. 벗어난 경우에서는 까마난디, 부야빠다난디, 위해사난디, 루빠난디, 사카야난디 5가지가 나오는데 요 까마, 부야빠다, 위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간탐진해라는 간탐진해 의업을 말할 때 진해가 어때요?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 의도 그렇게 나뉘죠. 그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루빠난디 요거는 색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카야난디라는 것은 중생으로의 난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쨌든 중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싫어. 이렇게 붙잡는 그런 개념. 이렇게 다양하게 난디가 나타나서 마치 욕탐, 색탐, 무색탐, 욕상, 색상, 구색상 이렇게 하듯이 그런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 탐이라는 거나 난디나 조금 더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전개되어 있는 거지 속성으로는 유사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4. 난디의 역할. 윗닦아와의 관계였어요. 윗닦아 심은 요거죠. 윗닦아. 요 윗닦아는 요것도 찾을 심자로 심이고 요것도 마음 심자로 심이고 이래서 원어로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윗닦아는 씻다의 외적 활동인데 대상에게로 일어나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쇄경과 속박경은 난디가 세상을 묶으며 또는 세상을 속박하며 윗닦아가 그것의 발입니다. 또는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난디가 세상을 묶는다라는 얘기 뭐죠? 내가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뭐. 세상을 붙잡는 거지 뭐. 그죠? 어쩌면 계속 보는 거지만 난디 때문에 식이 머무는 거잖아. 그래서 중생의 삶을 반복하잖아. 요거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 속박되는 거예요. 난디가.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요 난디의 발이 윗닦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윗닦아라고 하는 요거는요. 대상한테로 성큼 접근하는 건데 그게 그냥 지 맘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찌따의 내적 활동성에서 난디라고 하는 요 무언가를 즐기는 요 놈 요것에 의해서 가해가 되고 나면 요 즐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난디의 분류를 본 거예요. 까만 난디일 수도 있고 구약바다 난디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 난디의 반려가를 윗닦아 가기 때문에 내적 영역에서 요게 까만 난디야. 요게 내꺼 하려는 난디야. 그러면 요것의 발에 해당하는 윗닦아는 까마 윗닦아. 요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윗닦아가 난디의 발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난디가 윗닦아를 도모한다 또는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난디가 까마난디, 그러니까 까마난디가 생겨나가지고 까마따나 욕애가 됐어. 욕애. 그러면 요 윗닦아는 어떤 거예요? 까마 윗닦아. 그래서 난디가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느냐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난디가 사실은 이제 대상한테로 접근하는 윗닦아를 결정하는 거야. 어떻게 대상한테로 접근할까? 요거 난디가 도모해.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해. 요런 개념. 근데 요거를 약간 기존 해석에서는 윗닦아가 난디의 발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뭐 의미상으로는 통하죠.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원어에 보면 요게 이제 보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견변이라서 좀 적어드렸는데 그 상요자나스따라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보면 난디 상요자노 로꼬 요게 뭐냐 하면 난디가 세상을 묶어 요 얘기거든요. 접세야 이건데 그 다음에 윗닦아싸 윗자라남 이랬는데 사실은 요 윗닦아싸라고 하는 이 말이 윗닦아의 이런 말로 그러니까 소유격 정도로 번역이 돼야 돼요. 이거를 윗닦아가 난디의 발이다라고 하려면 이 격이 안 맞죠. 난디의 소유격으로 해서 윗닦아가 나와줘야 되는데 윗닦아의 소유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닦아서 윗자라낭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윗닦아가 난디의 발이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요 윗자라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윗자라나고 밑에 있어요. 탐사, 조사, 관심, 배치, 계획, 도모하다 이렇게 이제 윗자라나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난디가 윗닦아를 도모한다, 경영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되겠다. 요 난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난디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공부가 한 주 좀 늦어지더라도 사문과경이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난디까지는 다음 주 한 주 좀 더 공부를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아무래도 이게 10페이지짜리인데 10분 안에 못 맞힐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난디에 주목해야 겠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공부를 온 걸로 하고요. 그 난디를 공부하는 것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진짜 잠깐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아는 일을 하는 식, 행위하는 심, 몸과 함께 할 때 의래거든요. 이럴 때요, 요 의라는 요 자리는 뭐죠? 안입이 설신의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요 자리죠. 몸과 함께 한다는 게. 그러면 요거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그걸 뭐라 하죠? 작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작의가 원어로는 마나시까라거든요. 마나시까라는 명사야 이게. 그런데 작의하다라는 동사로는 마나시 까로띠가 있어요. 까로띠. 작의하다야 동사요 이거는. 제가 서울법에서는 요 주제로 한번 법회를 했고 우리가 그래도 그 사이에 조금 했던 게 그러면 여기 만호는 만호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만호의 작용이잖아. 그렇죠? 작의.
만화시가 우리가 만호거든. 만호의 행위라는 의미로 만화시 까라가 있어. 요거 동사형이 만화시 까로띠 이래 됐어요. 근데 만호는 문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 여기는 의업 이래 되죠. 만호의 행위거든. 요 만호의 행위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지.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사유하다, 상kap파 이것도 만호의 행위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이 말 자체로 보면 어때요? 여기가 만화시 까로띠라면 이것도 만화시 까로띠야, 그죠? 여기도 이게 만화시 까로띠인 거야. 그런데 제가 경전에 보니까 만화시 까로띠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만화시 띠고 까로띠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략 이렇게 좀 의미상으로 보니까 만화시 까로띠는 작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적절해 보이고 만화시 띠고 까로띠 하면 요거는 만호의 행위다. 만호가 행위한다. 이게 좀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해서 사실은 이제 작위라고 하는 번역어를 하나 제가 만들었었어요. 작위한다. 작의하다, 작위하다 이렇게. 요 위라는 말이 이제 행위니까. 그렇게 보았는데 사전적으로 이 작위는 나쁜 의미더라고. 하여간 나쁜 의도로 어떤 일을 하는. 이제 중생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간 그 의미상으로 작위 자체는 나쁜 말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아서 이걸 못 쓰고 그냥 요즘 제가 이거를 그냥 사유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니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유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업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만화시 까로띠라는 단어가 쓰이고 만화시 까로띠, 만화시 까라로 해서 뉴네이처에 의해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좀 조금 그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제가 서울서 법회하면서 분명히 경전은 만화시 까로띠 붙여서 쓰는 것은 요 자리고 떼어서 쓰는 거는 요 자리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경전을 해석하면 우리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쓰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치? 만호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 만화시 띠고 까로띠가 나오는 요거를 다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이게 검색이 되니까 이게 한 260개 정도가 있어. 한 90개 정도가 어떤 정도로 쓰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잘 들어라. 자, 내가 법을 설하겠다. 들어라. 그리고 들어라 다음에 이제 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설하는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안이비설신의 여기다 놓고 그거를 색상에 미쳐 법으로 삼아서 작의해라. 요렇게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설하는 이 가르침을 잘 사유해라. 이 만호의 행위 영역에 두는 게 맞을까? 이래 보면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래야 될까, 그치?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의 법으로 대상으로 주목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까? 아니면 내 가르침을 듣고 잘 생각해서 실천해라? 저는 그거를 이쪽에다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볼 때 띄어서 쓰는 것이 요 자리가 맞겠다라고 봤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띄어서 쓰는 건데도 다른 용도로 나오는 80몇 개인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용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좀 중요한 경전 몇 개가 이 자리에다가 이거를 띄어쓰기 상태로도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왜 감각기능의 단속 이러면은
눈으로 색을 보고서 네 밑단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리 눈으로 색을 보고서 만화씨 띄고 까라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떼어쓰기를 하지만 이쪽 자리라고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결론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그냥 만화씨 까라 붙여 쓰든 떼어 쓰든 여기하고 여기는 동일해. 어차피 만호가 행위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거를 어떤 운율에 의해서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떼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화시 까로띠가 나오든 만화시 띄고 까로띠가 나오든 이거는 만호가 행위하는 만호의 작용을 말하는데 그게 문맥에 따라서 요쪽 만호가 요쪽 만호가 문맥에 따라서 어차피 동일한 게 두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죠? 다행히 만화시 까라는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아.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래도 동사형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요 만화시 까라 작의라는 말 자체는 여기에만 있는데 작의하다 만화시 까라고 띠 작의하다일까 사유하다일까 그러니까 요거 붙여 쓰든 떼어 쓰든 두 가지 만호의 자리를 놓고 문맥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옳겠다. 요렇게 제가 오늘 바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마음이 처지하는 게 표면에선 전체가 만호잖아. 내면에선 식과 심이고 이 표면에선 전체를 말하는 데서 용어에 헷갈림이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보고 하면 다 검색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두 가지가 띄어쓰기가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건 아니다. 동일하게 쓰이는 건데 어차피 만호가 똑같으니까 동일한데 문맥에 따라서 내입조의 만월가, 의업의 만월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난디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장 교수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네. 지금 저 풀을 그때 여기서 어제 이제 저 그림처럼 저대로 그림을 보는데요. 네. 견해가 말해서 신구의 동자가 된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는 표만 보고 화살표만을 보게 되면은 견해가 소위 말해 신구의 동자가 된다는 내용이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드러나지 표만 보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어. 네, 다만 네. 부처님이 요 견해를 예. 종자의 씨앗에 비유했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대로 못했던가 서울에서는 예. 경전이 예. 씨앗에 대한 비유를 두 개로 해줘요. 예.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예.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수분이고 뭔가 말과 나누의 행위가 다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이 만들어지는 요게 씨앗이 되고 여기는 가치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래도 삶 전체를 보면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조 때문에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중에서는 요 견해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씨앗이라고. 그러니까 삶 전체의 씨앗이 아니라 행위만을 놓고 씨앗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쪽 부분이 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요게 빠져서 그런가요? 요거?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로지 견해가 사유에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않나요? 아니 그건 맞죠. 견해는 어제 사유에만 영향을 그럼 주는 거고 사유가 사유의 연장선이 아니 뭔가 말이에요. 사유 그 다음에 사유 다음에 그다음에 욕탕으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욕탕의 위치를 어떻게 조금 조정을 아니요.
견해가 사유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예, 됐어요. 그러니까 사유는 요거 하나 두 가지잖아. 예. 그럼 두 개의 영향을 받은 게 그대로 한 개라는 거지. 받아가지고 그런데 차라리 사유에서 욕탐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즉 사유가 저렇게 되고 화살이 저렇게 돼버리면 마치 욕탐이 갑자기 욕탐에 제가 사유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되고 그게 조금 거기가 뭔가 이렇게 명쾌하지 않다는 느낌이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거를 조금 좀 더 명쾌한 방법이 있는지 제가 건의를 해볼게요.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옛날부터 욕탐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 뭐, 거기 뭔가 이렇게 그래. 아니 좀 그 부분을 해주고 거기가 그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노버부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쉬운 부분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